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 20%대 지지율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비대위 체제 전환에도 내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전당대회가 한창인 민주당 소식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면 취임 100일을 맞고 지금 한 석 달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본다면 먼저 이상민 의원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저기 하면 박할 것 같지만 예. 여론조사 나온 대로 그대로 전 주고 싶습니다. 20점대로 네, 이유가 그냥 난맥이라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예. 그리고 그 참모인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예. 그리고 집권 여당 다 그냥 좀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 국민들은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이상민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건 이재호 고문님 몇 점을 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 비슷한 의견이시죠? 아니 뭐 야당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지. 예. 아니 방금 이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그 국정평가라고 하는 거는 예. 국민 여론조사가 곧 국정평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는 20% 돼갔다 하루는 30% 돼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최근 한 달 정도 계속해서 20%대에 머물렀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정 점수도 20점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덧붙이신 거는 또 퇴출감이다 이렇게 또 아니 그 이제 지적을 하셔서. 그거는 예. 예, 그 학교 점수로 말하면 예. 20점이면 과락이 아니냐. 그래서 예. 과락 미치다 20점이면 그러니까 20점이면 학생으로 말하면 수학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20점 맞으면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 없는 학생은 퇴출감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거는 국정의 평가가 20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만약에 이제 예. 의원내각제 같으면 예. 뭐 독일이나 예. 영국 뭐 이런 일본 이 경우처럼 이렇게 국민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 같으면 20%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그러면 정부를 교체하려고 하죠. 예. 총선 치르고 정부를 해체하고 예. 그게 그렇지 않으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정도 지금 5년 대통령제 임기가 딱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탱하는 거지. 예. 의원내각제 같으면 지금 이재호 의원 말씀하셨던 교체하죠.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 같으면 당연히 내각 해산이고요. 예. 해산인데 그럼 왜 그럼 20점대가 위험하냐 하면 예. 대개 국정 동력을 할 최소한의가 35%는 돼야 됩니다. 예, 35%가 국정 동력의 사실 마지노선이죠. 예. 예,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국정을 겨우 이제 이끌어가는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한 55%, 55% 정도 예. 돼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예. 이건 계속 20%대가 이어지니까 본인들도 아마 상당히 당황하겠지만은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불안하지요. 저희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7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그래도 30%대였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래도 강성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20%대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런데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20%대에 담긴 민심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보수 계층 분들도 이반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렇게 떠나기 시작하면 모래성 무너지듯이 금방 무너집니다. 10%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부정평가가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지도가 뭐 20%대뿐만 아니라 부정평가가 굉장히 강고하게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면 떠난 민심을 되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지금 돌아보고 빨리 점검하고 고치고 쇄신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속도가 늦어요.
그거죠. 이 긍정 평가가 20%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문제는 부정 평가가 거의 7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더 사실 더 위험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70%대라고 하면 국민의 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정권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지율 다시 올리기 위해서 소통하겠다. 기자실에 들러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백브리핑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반등의 어떤 몸에 좀 근데 그 본질을 예. 정말 그 못 보고 있는 거죠. 본질은 예. 그 내용이지 지금 뭐 그 기자회견 또는 뭐 기자분들 언론인들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많이 할수록 좋죠. 예. 근데 알맹이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고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지 예. 국민의 민심과 떠나 있는 것 어거지 얘기를 강변하고 억지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민심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러면 그건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닌가요? 소통을 하려고 해도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진정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의 얘기를 예, 들어야죠.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이 브리핑을 한다거나 설명을 예. 할 때 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한덕수 총리 자체가 지금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예. 한덕수 총리 자체가 취임할 때부터 왜 저 20년 전에 저 사람을 왜 다시 갖다 쓰냐 이런 게 말이 많았는데 별로 국민들은 뭐 한덕수 총리 일주일에 한 번씩 쳐다보고 뭐 그 말을 별로 듣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총리를 내세운다, 장관을 내세운다 이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 원인을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예.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저거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소리도 예. 그게 약이 된다고 듣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엇을 고쳐야만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 뭐 장관 내세운다 총리 내세운다 뭐 이래 갖고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 그 예. 이야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면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부분 없습니까? 아니 그 어제 아침에 통화를 했죠. 예? 뭐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자기 문제 때문에 전국이 뭐 시끄러운 거 원치 않잖아요. 아 어제 직접 통화하셨을 때. 예. 그러니까 저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에 산행주에 전화를 오셨는데 예. 딱 그러세요. 지금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고 국가가 안정되고 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내 문제로 그것이 지장이 가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뭐 난 안 해도 좋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 난 사면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본인이 하셨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거는 그 지지도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후보 때 공약이고 대통령 되어서도 공약이니까 만약에 여론이 나쁘다 하더라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높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후보 시절부터 했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더 좋은 점도 있으니까 제가 사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제 지지율과 관계없이 예. 사면을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도를 높이는 거지 내 지지도가 빠지니까 아마 사면 안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 누가 들어도 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당선인 시절에도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해서 이런 안건들은 뭐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라면서 뭐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작년 좀 일찍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좀 푸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저 재임 중에 푸는 게 적절하겠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되고 하니까 예. 퇴임 전에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고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예. 욕 바가지 먹었죠. 예, 여론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종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고 예. 여론도 고려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 함께 통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론 지지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결부짓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보다는 예.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 또 측근들, 대통령 비서실, 다음에 정부,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씨의 주변 관련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예.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쇄신하고 예. 개편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반대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학을 띠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일대 그런 전기가 필요한 거지. 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키는 건 아니다. 그 대통령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 이번 사면의 의미가 특정인 개인 누구 사면하고 사면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취임 사면하지 않습니까? 취임 때 사면을 안 했으니까 대통령 정권을 인수하고 처음 하는 사면이니까 대사면을 통해서 대사면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다시 좀 안정시키고 예. 또 국민 통합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대사면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질이 이번에는 대사면을 통해서 국민의 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아마 내일쯤 뭐 윤곽이 나올 텐데 그가 어떻게 또 이재호 고문님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있어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 공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거듭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의 자택이 긴급 상황시 국정을 지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의 그런 체계를 갖춘 미니버스가 그런 차량이 24시간 대통령 자택 옆에 있을 거다. 그래서 급하면 거기 가서 지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런 지휘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라든가 야당이 지적하는 거는 종래의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관저와 또 위기관리센터, 뭐 지하벙커가 한 곳에 이렇게 잘 접근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예.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 근무하는 대통령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서초동에 사저에 사저가 또 있죠? 있고 예. 또 출퇴근하고 뭐 이런 과정에 사실은 청와대를 나왔으면서 이 과정이 당초에는 광화문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졸속하게 됐는데 이 여러 가지 위기 관응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점에 부실한 거 아닌가. 너무 좀 이상하다. 좀 어떻게 대통령이 아파트 그 사시던 곳에서 전화로 진두지휘를 했다는 게 그럼 일반 사람도 진두지휘하고 그러면 전화가 또 그 통신이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끊임없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속상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비했으면 빨리 점검을 한다든가 예. 이래야지 지금 뭐 지하 무슨 미니버스가 있다는 둥
또는 지하 벙커 수준의 것이 사저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등 그것도 확실한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 얘기를 듣는 순간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겁니다. 도대체 믿업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수재 이번에 그 큰 수재가 났는데 이 수재 난 자체를 갖고 이게 정쟁의 대상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여야가 다 예. 수재 난 것에서 복구해야 되고 급하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가 이 정쟁거리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저런 발언. 지금 문제는 이거잖아요.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그러면 대통령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통령실에 있거나 아니면 재난센터에 가거나 그것이 이제 정석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시다가 이미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침수가 됐더라. 예. 그럼 침수가 되면 자택으로 갈 게 아니고 돌아서 대통령실로 가거나 재난센터로 가서 총괄 지휘를 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별 국민들이 별로 불안도 안 하고 뭐 별로 논쟁거리도 안 되는데 그건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데가 뭐 상황실이다 그러면 비가 오는데 대통령 퇴근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처럼 뭐 대통령실 자택에도 뭐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참모들이나 총리가 말을 잘못한 거고 예. 그거는 내가 실수를 했다.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재가 많이 날 줄은 몰랐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수재 복구에 전념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한 번 정도 그거 지적하고 이 전념을 해야지 야당도 이걸 갖고 더 이상 정쟁거리로 만들면 안 되지만은 예. 대통령실이나 총리의 저런 자세는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자꾸 정쟁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옳지 한덕수 않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저 대통령실에 어제 보니까 그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예? 또 뭐 비 오는데 대통령이 퇴근길에 그럼 퇴근 안 하냐? 뭐 비서진들도 또 선약이 있어서 거의 가던 중인데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뭐하러 있고 비서는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발언이 정치권에 나와서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참석자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뭐 장난, 농담, 뭐 사진 찍기 이런 거 자제해달라고 이미 그 자원봉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믿기 힘든 농담이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 의원님. 아니. 이쪽이 저기 완전히 수해가 심하게 됐어요. 네, 이재호 국님 왜 이러는 걸까요? 기가 지금 수재가 나서 전 국민이 지금 가슴 졸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진짜 동분서주 하는데 수해 복구에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농담할 장소가 있지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그 농담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예. 거기 가서 저런 농담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갔을 뿐더러 전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도 공세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국회의원들 뭐 이당저당 할 것 없이 꼭 수해 현상이나 재난 나면은 꼭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하거든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저 가서 저렇게 이제 사고 터지면 국민들이 볼 때 정치권 전체를 다 욕먹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보여주기 식이고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예. 뭐 지금 그- 예. 저렇게 하려면요. 예.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음. 공명히 국회의원들 가갖고 뭐 사진 찍고 그 사진 찍는 거 자기 또 뭐 홍보물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현장에 가려면 아예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은 수해 현장에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차라리 세비를 걷어서 자기네들 받는 세비라도 반을 털어서 예. 구호 성금으로 주는 게 낫지. 가서 저런 소리 해갖고 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니 기가 막힌 이야기지. 좀 넉나가지 않았으면 저런 얘기를 어떻게 그 농담이라도 할 자리가 따로 있지. 참 눈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안쪽에서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실상 뭐 국민의힘과 전면전에 나섰다, 벼랑끝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처분 신문기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7일인데 당을 상대로 한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건 17일이 다음 주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전에 예, 조영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좀 퇴로를 열어주고 예, 최소한도 자기 명예를 지키면서 예, 좀 물러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당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한 거는 취하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봉합을 해야지. 예. 이걸 끝까지 재판한다 그러면 재판 이기나 지나 그 재판할 때마다 기사거리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수재 때문에 이 난리인데 국민의힘 여당이 당권 두고 재판한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영 비대위원장이 열리를 제쳐놓고 예. 이준석 대표 집이라도 찾아가서 만나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퇴로를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단언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뭐냐면 예. 왜냐하면 전당대에서 전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당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 당 대표가 뭐 문제 있고 하면은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서 하면 몰라도 말하자면 우격다짐으로 탈법과 꼼수로 저걸 있는 당 대표를 내쫓은 격이 됐거든요. 뭐는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최고위원 뭐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우격다짐으로 다시 뭐 최고위원이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또 결의해서 저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순전히 약식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몇십만이 투표해서 당선된 당 대표를 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 당 대표의 리더십을 말하자면 몇백 명의 그 다수로 내쫓은 격이 됐는데 예. 그 절차적 그 흠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공당으로서 민주적 또는 법치주의적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사법부에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 그냥 넘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 그 검수완박법 통과시킬 때 뭐 위장 탈당하고 뭐 그 국회의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 해가지고서 여러 꼼수를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위헌,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서 자신들이 절차적 하자가 그것도 중대하게 예. 그 있는 자신들의 당대표를 내쫓는데 그렇게 탈법과 불법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예. 이건 공당으로서 자격도 없는 거니까 사법부의 사실은 사법심사에 의해서 예.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자정기능에 의해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호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 전에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불법 탈법이 벌어진 이유라면 예. 사법부의 잣대가 들이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 주 수요일이 가처분 신문기일인데 또 마침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이어서 그렇죠. 예. 그날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도 좀 기대도 되고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수재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인데 예,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저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법원까지 끌고 가고 정말 참 그리고 그 부끄럽습니다. 이재호 고문님 말씀하셨더라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예, 물밑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타결해가지고 그걸 끌어내든지 그런 리더십도 없고 그냥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공개석상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예. 야 당신 말이야 앞으로 미래도 있는데 나이도 젊은데 미래 생각하면 지금 굽히고 돌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상대를 아주 어쩌면 모욕적인 굴복을 하는 건데 정치적 금도 차원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또 여론조사 결과 좀 주목받는 여론조사 결과 있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 이 부분 좀 예.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나란히 1, 2위 차지한 부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건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저런 지지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지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바깥 보기는 어떠시죠? 국민의힘의 일반 당원들의 예. 생각이 아마 제 생각이나 국민들 갖고 있는 계신 생각하고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를 말하자면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쪽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 못돼 먹었다. 예. 어떻게 자신들이 뽑은 당대표를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거지쓰면서 내쫓을 수가 있을까? 물론 이준석 당대표의 행태나 이런 것이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공당으로서 더구나 집권 여당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는데 예. 공동 대표는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이런 저 여론조사가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경우는 현재 당의 혼란이나 당의 소란 상태에서 비껴서 있는 예, 거고 예. 한 발. 그러니까 이제 또 현역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도를 올라갈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지금 약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한 동정이 있잖아요. 예. 강자하고 붙었을 때 약자를 돕는 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 여론조사는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한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한창인데 당원 개정을 놓고 지금 또 당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당원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결국 당원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예. 자신과 관련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변하는 것 또한 그것도 억지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건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된 거라는 거. 예. 그걸 왜 이재명 의원이 자신과 관계 없다고 자꾸 우깁니까? 더 이미지만 실추되게. 예.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그런 당원 개정 주장들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뻔한 거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자꾸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식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개혁 차원에서 만드는 쇄신안입니다. 그쵸. 말하자면 당에 수사를 받고 예. 기소까지 될 정도의 인물이면 당에 있는 당직도 공직 아닙니까? 예. 공직을 맡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이후에 맡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 당직의 권한을 정지시킨 그런 쇄신안을 마련해서 예. 그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다수의 힘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난번 우리 범죄 관련 사람들의 공천을 만약에 예. 그런 범죄로 단체장이 거리가 생겼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안 한다라는 그 조항도 당원들의 저기를 통해서 바꿔버렸잖아요. 예. 또 그리고 위성정당 문제도 당원들의 다수의 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족쇄처럼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당도 아니다. 예. 자신들의 한 말에 대해서 금방 조력목에 하는 정당이다. 쉽게 손바닥 뒤집던한다. 이런 비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고 예. 내로남불, 위선적이다. 이렇게 족쇄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족쇄를 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비슷한 결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 저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16일 회의에서 당원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야권 원로 정치인이 또 이런 조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난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갖는 불안감은 뭐 당원이 주인이다. 뭐 당원에 뭘 그러니까 뭐 껄핏하면 아마 당원 투표로 뭘 당해 이런 당원도 개정하는 거고 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망한 짓거리 2개 큰 거 있잖아요. 천벌받을 짓 한 거 위성정당 만든 거 하고 이거 보궐선거 당원 고친 거 그거 전부 당원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그 작은 이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또 그런 우도 한단 말이죠. 민심과 달리 갈 수 있다는. 그러면 그 2개가 다 그 소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그 천벌받을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가만 보고 있으면 지금 큰 태풍이 몰아오고 있는데 예. 비닐 우산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태풍의 영향은 어떻게 후폭풍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다소다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몰아오는 그 태풍은 그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예. 근데 그건 뭐 태풍 몰아치는데 비닐우산 고쳐 쓰고 앉아서 갖고 일이 되겠어요. 예. 저 민심은 예.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그 옛날부터 오는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걸 손바닥으로 가리고 금방 호도한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저 너무나 반상식적인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요새는 너무 모렴치예요. 예.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예, 정치권을 향한 두 원로의 쓴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